어린 왕자, 나는 이렇게 하여 쓸쓸하고 단순한 너의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 네가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는 오랫동안 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일밖에는 없었지. 너를 만난 지 4일째 되던 날 아침 네가 내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던 거야. 나는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게 좋아. 해가 지는 것을 보러 가지 않겠어? 하지만 기다려야 하잖아. 기다리다니 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너는 처음에 몹시 놀라더니 곧 네가 한 말이 우습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 나에게 말했어. 나는 아직도 내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 사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낮 12시일 때에는 프랑스에서는 해질녘이지. 단숨에 프랑스에 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러기에는 미국과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당겨놓기만 하면 언제라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언젠가 나는 해지는 것을 43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너는 다시 말했지. 마음이 슬퍼질 때는 해가 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져. 하루에 43번이나 해지는 것을 바라보다니 그때 너는 매우 슬펐던 모양이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나는 어린 왕자의 또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생각하고 있던 문제인 듯이 어린 왕자는 느닷없이 내게 물었습니다. 양은 작은 풀이나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는 왜 있는 거지? 그것은 내가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때 모터의 나사가 너무 꼭 쥐어져 있어서 그것을 돌리느라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고장은 고칠 수 없을 것 같았고 게다가 마실 물도 바닥이 나 있었으므로 사막에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하여 몹시 두렵기도 했습니다. 가시는 대체 왜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상대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할 때까지 단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사를 돌리느라고 땀을 빼고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습니다. 가시 따위는 아무 데에도 쓸모가 없어. 꽃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응? 잠깐 동안 잠자코 있던 어린 왕자가 갑자기 원망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꽃은 약해, 순진해, 되도록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해. 꽃들은 가지를 자기들의 무서운 무기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이 나사가 말을 듣지 않으며 망치로 쳐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나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꽃이란... 아니야. 나도 그렇게는 생각지 않아.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을 한 거야. 나에겐 지금 중대한 일이 있거든.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중대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는 매우 더럽게 보일 듯한 것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망치를 든 손은 기계 기름으로 온통 시커매졌습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어린 왕자의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의 기분은 생각지 않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저씨는 무엇이나 뒤죽박죽으로 알고 있군. 엉망진창이야.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실 듯한 금빛 머리칼을 바람에 흩날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얼굴이 시뻘건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어. 그 신사는 꽃향기를 냄새 맡아본 적도 없고 별을 바라본 적도 없어.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물론 없지. 그 신사가 하는 일이란 덧셈뿐이야. 그리고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어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뽐내고 있지. 그는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라고. 버섯? 그래, 버섯이야. 어린 왕자의 얼굴은 분노로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꽃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만들고 있었어.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꽃들이 어째서 그 고생을 해가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가시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꽃이 양에게 먹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냐고. 그건 얼굴이 시뻘건 신사의 덧셈보다 중요한 일이야. 나의 별에는 다른 어느 별에도 없는 소중한 꽃이 하나 있어. 그 꽃을 어느 날 아침에 작은 양이 그만 덥석 먹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저씨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누군가가 몇백만이나 되는 별 중에 어느 별인가에 피어있는 단 한 송이의 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꽃이 어딘가에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그런 일도 아저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그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연 와악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내팽개쳤습니다. 망치도 나사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목이 마르다는 생각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모두 우습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별에서 왔을 한 어린 왕자를 어떻게든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꼭 껴안고 조용히 흔들면서 네가 좋아하는 꽃은 괜찮아. 네 양에게는 부리망을 그려주지. 네 꽃에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그리고 또 하고 말은 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위로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기분이 풀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의 나라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 후에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본디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이고 장소를 차지하지도 않으며 귀찮게 굴지 않은 매우 작고 귀여운 꽃들이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서 피어났다가는 밤이 되면 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의 그 꽃은 어느 날 어디에선가 날아온 씨가 싹을 틔운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은 그 꽃의 싹과는 전혀 닮지 않은 싹이었으므로 어린 왕자는 그 싹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싹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의 씨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그 어린 나무는 조금 자란 후에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곧 꽃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금세라도 기적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꽃은 녹색 방에 꼼짝 않고 들어앉아서 아름다워지려는 치장을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색으로 할까 하고 또 꽃 빛깔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옷을 입고는 꽃잎 하나하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개양귀비처럼 쭈글쭈글 구겨진 얼굴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햇빛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 꽃은 정말 멋쟁이 꽃이었답니다. 그러므로 신비스러운 몸당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햇님이 막 떠오를 무렵에 마침내 꽃은 곱게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정성 들여 몸단장을 한 꽃은 피어나자마자 하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아직도 졸립구나. 엄마 미안해요. 나 아직 머리를 빗지 않았는데. 어린 왕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래요? 고마워요. 꽃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햇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온통 정신을 빼앗길 만큼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식사 시간이군요. 제게도 무언가 주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뜻밖의 요구에 당황했지만 방금 기른 물을 가져다가 꽃에 아침 식사를 주었습니다. 꽃은 피자마자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 손톱을 없애려고 호랑이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하고 어린 왕자가 꽃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풀이 아니에요. 하고 꽃은 달콤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미안. 나는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좀 해주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무섭다니. 식물인데 어찌 된 것일까? 이 꽃은 상당히 까다로운걸.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유리덮개를 덮어주세요. 여기는 몹시 추워요. 별의 위치가 나쁜 모양이에요.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그러나 꽃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꽃이 어린 왕자의 별에 왔을 때는 시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를 속이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습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가지러 가려 했는데 네가 이것저것 말을 해서. 그랬더니 꽃은 억지로 기침을 하여 어린 왕자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꽃의 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냥 지나쳐버려도 좋은 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침내 그 때문에 슬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었던 거야. 꽃이 하는 말은 대충 들으면 되는 건데 꽃은 바라보는 거야. 향기를 맡는 거야. 그 꽃은 나의 별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었지. 그런데 나는 그걸 즐거워할 줄 몰랐어. 꽃이 손톱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언짢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꽃을 가엾게 생각했어야 했어. 그리고 또 어린 왕자는 이렇게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그 꽃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꽃이 하는 일로 그를 평가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내게 향기를 주었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어야 했어. 그 조그만 불평들은 그 꽃이 정말로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눈치챘어야 했지. 꽃들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철새들이 이동할 때 어린 왕자는 철새떼와 함께 그의 고향별을 떠났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공들여 활화산의 그을음을 털어내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데 어린 왕자는 불을 뿜는 화산을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산은 아침 식사를 따뜻하게 데우는 데에 매우 편리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말한 대로 그것이 절대로 폭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 왕자는 잠자는 화산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화산이란 청소를 잘해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연기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화산의 폭발은 굴뚝으로 솟아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구에 있는 화산을 청소해주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화산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을 안겨줍니다. 어린 왕자는 요즘 생겨난 바오밥 나무의 싹을 슬픈 마음으로 뽑아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던 그런 일도 그날 아침엔 유난히 어린 왕자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별의 표시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 했습니다. 그런 어린 왕자의 눈에는 금세라도 눈물이 넘쳐 흐를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꽃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있어. 하고 어린 왕자는 또 인사를 했습니다. 꽃은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바보였어요. 하고 꽃은 가까스로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리덮개를 손에 쥔 채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꽃이 어째서 이렇게 온순해졌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았어요. 당신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나도 그렇지만 당신 역시 바보였던 거예요. 행복하세요. 이제 그 유리덮개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나의 감기는 대단한 감기가 아니에요. 밤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 깨끗이 나을 거예요. 꽃인걸요. 하지만 짐승이 나비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2~3마리의 애벌레는 참아야겠지요. 나비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비가 아니고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테니까요. 큰 짐승이 와도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내게도 손톱이 있으니까요. 꽃은 이렇게 말하며 4개의 가시를 순진하게 보인 다음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떠나세요. 어서요. 꽃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울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는 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소옥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번까지의 별이 빛나는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별들을 하나씩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일거리도 찾고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별에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은 붉은 천에다 흰 단비털을 붙인 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를 보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신하가 1명 왔구나. 어린 왕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매우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즉 임금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그 임금님은 이제야말로 누군가의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디에 앉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당당한 흰 단비털 옷으로 별이 완전히 덮여 있어서 앉을래야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선 채로 있었습니다. 몹시 피로했으므로 하품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하품을 하지 말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어린 왕자는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럼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나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사람이 하품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하품하는 게 재미있구나. 자, 하품을 하라. 다시 한번.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무서워서 하품이 나오질 않아요. 하고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대답했습니다. 어흠. 그러면 이렇게 명령한다. 어떤 때에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에는. 임금님은 이마를 중얼거릴 때 기분이 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위엄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엄 있는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착한 임금님이었으므로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장군에게 물새가 되라고 명령한다면 그 장군이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장군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고 생각하는 임금님이었습니다. 앉아도 좋을까요? 하고 어린 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에게 앉기를 명령하노라. 임금님은 말하며 길게 늘어져 있는 흰 단비털 옷의 자락을 점잖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별에서 임금님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는 것일까? 폐하, 여쭈어 보아도 좋겠습니까? 물어보라, 명령한다. 하고 임금님은 빠른 말씨로 말했습니다. 폐하는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지. 임금님은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요? 임금님은 천천히 자신의 별과 다른 별을 쭉 가리켜 보였습니다. 저 모든 것을 말입니까?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응, 그것을 모두. 임금님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별들이 모두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나요? 그렇고 말고 나는 무질서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임금님이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이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별에게 명령하여 하루에 해가 지는 광경을 43번뿐만이 아니라 72번이라도 100번이라도 200번이라도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남겨놓고 온 자기의 작은 별이 생각나서 조금 슬퍼져 있던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임금님께 부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한다든가 슬픈 작품을 한 편 쓰라고 명령한다든가 물새가 되라고 명령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장군이 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야 폐하 쪽이지요. 어린 왕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맞았다. 사람에게는 각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라. 임금이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는 이라. 만약 네가 임금으로서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백성들은 복종하기는커녕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무리한 명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내게 복종시키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럼 해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일은요? 한번 묻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 해가 지는 광경은 보여준다. 내가 명령해주지. 그러나 해가 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그것이 나의 정치하는 요령이거든. 그때가 언젠가요?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어흠. 임금님은 헛기침을 하고 커다란 달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흠. 응, 오늘 저녁 7시 70분, 7시 40분경이 좋겠군. 이제 두고 보렴. 모든 일이 나의 명령대로 될 테니.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가 지는 광경을 보고 싶어도 좀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심심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군요. 저는 다시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떠나지 마라. 하고 신하가 하나 생겨서 우쭐에 있던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짐은 그대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무슨 대신인데요? 옳지, 법무 대신을 시켜주겠노라. 하지만 재판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나는 아직 나의 나라를 돌아본 일이 없으니까. 이젠 너무나 나이를 먹어서 걷는 것이 피곤해. 그리고 여기엔 마차를 둘 장소가 없거든. 하지만 저는 아까부터 살펴보았는데 하고 어린 왕자는 몸을 구부리고 별의 건너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 건너편에도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하도록 해라. 그대 자신을 재판하는 것은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만약 그대가 훌륭하게 그대 자신을 재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인 까닭이라. 자신을 재판하는 일이라면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겠지요. 어흠, 나의 별 어디엔가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걸 아노라. 밤이면 무엇을 하는지 각작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그 늙은 쥐를 재판하도록 해라. 그대는 이따금 그 쥐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좋다. 그러면 그 쥐의 목숨은 그대의 손에 달리게 되지. 그러나 재판할 때마다 특별 사면을 내려 사형을 면제시키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야 하느니라. 나는 사형에 처하는 일 따위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만 떠나겠어요. 아니, 가지 말라. 하고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미 여행 채비를 끝내고 있었지만 늙은 임금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려면 저에게 복종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를테면 제게 곧 이 별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꼭 알맞은 명령 같습니다만. 임금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어린 왕자는 좀 주저했지만 이윽고 가벼운 한숨을 쉬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을 본 임금님은 서둘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를 나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임금님은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뽐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이란 참으로 이상하구나.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